우리가 배우는 단원이 이제 함수라는 단원인데, 이 함수라는 단원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함수의 종류라고 해서 특별하게 이제 수하에서는 유리함수를 하나 더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함수와 더불어서 세트로 이제 무리함수를 하나 더 배웁니다. 그러니까 유리함수와 무리함수까지 들어오면 사실은 좀 더 괜찮습니다. 이게 더 쉬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 단원으로 넘어가서 수하 단원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보통 이 함수라는 단원의 중간 부분 정도에서 끊기던가 함수까지 나오던가 합니다.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나오지는 않더라고. 그러니까 요 중간에서 한번 끊길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시면 이제 기말고사 범위고 여기는 쉽습니다. 여기는 쉬운 단원이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배워야 될 이 단원에 합성함수, 역함수,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나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은 이 함수라는 요 단원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죠? 일단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함수의 정의. 이제 이 목차별로, 목차에 해당되어지는 별로 조금 정리를 좀 해 나가시면 좋겠어. 함수의 정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함수의 정의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x 보따리 안에 자 1하고 2하고 3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y 보따리 안에 우리가 1, 2, 3, 4, 5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x에서 출발해서 x 안에 있는 요거 있죠. 이걸 우리가 이제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y에 있는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y 보따리 안에 있는 걸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공역. 자, 그리고 x에서 출발해서 어떤 대응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화살표가 받아지겠죠. 1은 1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뭐 3은 4로 갔다라고 했을 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이름을 f라고 부르면, 자 이런 걸 우리가 대응이라고 합니다. x에서 출발해서 y로 가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 대응이라고 부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응의 끄트리 값에 있는 얘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얘들을 우리가 이제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얘들은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이루고 있는 요소 자체가 정의역이 있고 공역이 있고 치역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함수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지는 걸 우리가 대응이라고 부른다. 자, 그런데 이때 이게 함수가 정의되어지려면, 지금 정확하게는 함수의 그래프가 정의가 되어지려면 x값 하나당 y값 하나가 정의돼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렇게 대응 관계를 따져봤을 때 x값에다가 1, 2, 3이 정의역에 1, 2, 3이 들어가고 공역에 1, 2, 3, 4, 5가 들어가 있었는데, 1에서 출발해서 1로 가고 2에서 출발해서 3으로 가고 3에서 출발해서 4로 가면 좋은데, 이때 1에서 출발해서 다시 또 2로 가는, 이렇게 1의 출발점이 이렇게 x값 하나당 하나씩 가야 되는데 두 개가 간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함수가 성립되지 않는다. 함수의 그래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고, 또 이런 경우가 있겠죠. x값이 이렇게 있는데 1, 2, 3이 이렇게 있고 y값이 이렇게 있을 때 1, 2, 3, 4, 5가 있었는데, x란 1이 대응점 1을 갖고 3이 이렇게 2로 대응점이 갔는데 얘가 대응점을 갖지 않을 때 얘도 함수의 그래프로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래프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정의는 뭐로 내리시면 되냐면, 우리가 자 수직선 판단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수직선 판단법. 이 수직선 판단법이란 건 뭐냐면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쉽게 생각해서 원을 선생님이 하나 그려볼게요. 원.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지 않습니까? 원을 하나 그리면 이 원이라는 게 함수의 그래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까라고 했을 때는 함수의 그래프로 인정을 못 받겠죠. 왜 그러냐면 얘가 x값 1을 이게 x축이죠? 얘가 y축입니다. 그러니까 x 보따리에 있는 1이라는 값이 대응점 자체가 위에 있는 얘하고도 대응점이지만 밑에 있는 얘하고도 대응점이죠. 다시 말하면 1이 이렇게 두 갈래로 간 겁니다. 즉 어떠한 그래프에다가 수직선을 넣었을 때 수직선의 교점이 한 개보다 많거나 교점이 없거나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 그래프로서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함수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연습할 때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수직선 판단법을 우리가 얘기를 하겠다. 정의역, 공역, 치역 뭐 이런 것들, 대응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쉬운 얘기여서 선생님이 좀 짤막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가시면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이 형태에서 자 우리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포인트를 두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가 수직선 판단법이 있으면 이제 수평선 판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에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해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함수의 대응 관계를 쫓아가다 보면 일반적으로 함수의 대응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와 더불어 조금 더 함수의 대응 관계를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 1, 2, 3이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어 y 보따리 안에 아까 1, 2, 3, 4, 5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수의 대응 관계라는 건 일단 하나만 출발하면 됩니다. 하나만 출발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나만 출발하면 돼. 이렇게 하나만. y값이 뭐 이렇게 겹쳐도 되고 다 괜찮습니다. 하나씩만 출발하면 됩니다. 이건 함수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씩 이제 타이트한 조건을 조금 가미를 해서 추가적 조건을 좀 가미를 해보면 1, 2, 3이 있었고 1, 2, 3, 4, 5가 있었는데 이때 자 1이 1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이 똑같은 걸로 안 가고 다른 걸로 이렇게 가는 거. 즉 x값 x1 값하고 x2 값이 서로 다르면 그죠? x값이 서로 다르면 이 출발하는 값이 다르면 도착하는 값도 다르다. 이렇게 되어진 함수.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1대1 함수. 1to1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1대1 함수. 그런데 이 1대1 함수 중에서 얘 같은 경우 지금 공역이 1, 2, 3, 4, 5고 치역이 1, 3, 4지 않습니까? 이 1대1 함수 중에서 만약에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여기까지 되어지면 그때 이름을 뭘로 바꾸냐? 1대1 대응으로 바꿉니다. 1대1 대응. 얘는 1대1 함수죠. 근데 만약에 x 보따리 안에 1, 2, 3이 이렇게 있고 y 보따리 안에 1, 3, 4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같다고 하면 하나당 서로 다른 거 하나씩 가져감과 동시에 공역과 치역이 똑같죠. 이런 걸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1대1 대응. 그러면 어떤 그래프 자체가 보세요. 어떤 그래프 자체가 서로 다른 하나를 가져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포물선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점에서 수직선을 넣든 간에 교점은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죠? 하나씩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함수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얘를 수평선을 집어넣어 보면 y값 2에 해당되어지는 x값이 두 개가 있죠. 즉 그래프로 따지면 어떤 그래프냐? y값 2에 해당되어지는 x값이 두 개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1대1 함수는 아니겠죠. 즉 이 수평선 판단법에 의해서는 우리가 뭐를 확인할 수 있냐면 1대1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어진다는 뜻은 무슨 뜻이다? x값 서로 다른 x가 서로 다르면 y값도 서로 다른 값을 가져간다. 이게 1대1 함수가 되어지는데 그래프상에서 1대1 함수를 체크하는 방법은 수평선. 일단 그 전에 함수가 돼야 되겠지. 함수가 되는 방법은 수직선. 그래서 x값이 서로 다르면 y값도 서로 다르다. 1대1 함수. 1대1 함수 중에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1대1 대응. 자, 말이 조금 더 복잡하게 타이트하게 해왔잖아. 근데 거기서 약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면 어떤 함수가 있냐면 1, 2, 3이 있고 1, 2, 3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 건 똑같으니까 1대1 대응인데 조금 더 타이트하죠. 들어가는 값과 나오는 값이 똑같습니다. 들어가는 값과 나오는 값이 똑같습니다. 들어가는 값과 나오는 값이 똑같죠. 이건 1대1 중에서도 뭐가 되냐? 1대1 대응 중에서도 이거는 항등함수가 되어집니다. 항등함수. 근데 항등함수는 x값과 y값이 같은 함수이기 때문에 y는 x라는 함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등함수가 되고 그 다음에 x 보따리, y 보따리가 이렇게 있을 때 1, 2, 3이 있고 여기가 1, 2, 3, 4가 있을 때 모든 값이 하나의 값으로 가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상수함수. 그러니까 상수함수는 그래프로 그려보면 y는 1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x축과 y축에서 이렇게 수평선으로 쭉 돼 있는 함수 이걸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부른다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자, 일단 함수란 단어는 들어왔죠. 뭐 어려울 것 같았는데 자 내가 정의역, 공역, 치역 자 이거 일단 세 개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대응 관계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수직선을 넣었을 때 교점이 반드시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교점이 두 개가 나오거나 교점이 없으면
걔는 함수의 그래프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함수의 그래프를 인정을 받는 것 중에 다시 수직선을 넣었을 때 교점이 하나인 거. 예를 들면 어떤 그래프가 있겠습니까? 이런 그래프 있죠. 이런 그래프. X축, Y축이 이렇게 가고 있는 그래프. 얘는 수직선 넣어도 한 개, 수평선 넣어도 한 개죠. 그러니까 함수가 되고요. 1대1 함수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함수에 대한 대응의 관계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 일단 일반적인 함수가 있고요. 1대1 함수가 있고요. 1대1 대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등 함수가 있고요. 상수 함수가 있습니다. 까지 오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얘기들은 좀 거두어서 얘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자 그 얘기를 가지고 선생님 좀 빠르게 좀 정리를 해볼게. 함수의 정의.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정리라고 생각하고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끝내보자. 자, 함수의 라는 게 뭐냐라고 정의가 되어 있죠. 대응이다. 공집합이 아닌 두집합 XY에 대하여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짝지어 주는 것을 집합 X에서 집합 Y의 대응이라고 하고, 이때 X의 원소 스몰 x에 Y의 원소 스몰 y가 대응하는 것을 기호로 X 출발 Y 도착과 같이 나타낸다. 이때 두집합 XY에 대하여 X의 모든 원소 각각에 대하여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 대응이라고 하고, 이거를 기호로 F땡땡 X에서 Y로라고 나타내어진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제 X 보따리 안에 Y 보따리 안에 1, 2, 3이 있고, 얘가 1, 2, 3, 4가 있었을 때 X가 1로 가고 X가 2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이 4로 가는 이러한 X에서 Y로 가는 이 함수는 이러한 형태의 대응은 함수의 대응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그죠? 모든 대응이 함수인 것은 아니다. 중요합니다. 모든 대응이 함수인 건 아니다. 함수는 대응 중에서 X의 모든 원소가 Y의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그때만 함수의 대응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대응이 아니라는 건 아니야. 이건 대응이야, 대응.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대응은 대응이지만 뭐의 대응은 안 된다는 거야? 함수의 대응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다음 보세요. 자, 이랬을 때 여러 가지 대응들을 한번 보세요. 자, 이를 보세요. 이것도 대응이고 이것도 대응이지만 요건 함수의 대응이 되지만 이건 함수의 대응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다시 보세요. 자, 마찬가지죠? 이건 함수의 대응이 안 됩니다. 이것도 함수의 대응이 안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함수를 영어로 펑션이라 하며 함수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보통 알파벳 소문자 FGH 이런 느낌으로 함수를 나타내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집합 X와 Y에 대해서 집합 X의 각 원소 X에 대해서 Y의 원소가 Y는 절대값 X인 관계로 대응하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내어라 그랬으니까 사실은 마이너스 1값도 뭐가 돼야 되고 1이 돼야 되고 대응이죠. 그 다음에 0값은 0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값은 1이 되셔야 되고 되겠죠. 그 다음에 얼마? 2값은 얼마가 되셔야 됩니까? 2값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0일 때는 0, 마이너스 1일 때는 1, 그 다음에 1일 때는 1, 2일 때는 2. 자,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그냥 대응이 되는 겁니다. 맞아 안 맞아? 되겠죠? 자, 이렇게 나타내봐라 이런 얘기죠. X에서 Y로의 함수가 되려면 X의 모든 원소가 Y에 오직 하나씩 대응되어야 된다. 포인트는 대응이 아니고 함수가 되려면입니다. X의 원소 중에서 대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원소가 있으면 함수가 아니다. 이해되죠? X의 한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2개 이상 대응할 때 그 대응은 함수가 아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저쨌든 이러한 느낌을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이러한 느낌을 우리는 뭐로 판단한다? 수직선으로 판단한다. 맞아 안 맞아?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그래프에 수직선을 넣었을 때 교점이 없거나 2개 이상이면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다. 아시겠죠? 교점은 무조건 몇 개가 나와야 된다? 1개가 나와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다음 정역, 공역, 치역 되겠죠? 정역이 뭐다? X 보따리 안에 있는 값. 공역이 뭐다? Y 보따리 안에 있는 값. 치역이 뭐다? 화살표를 받은 대응의 값. 이해하겠죠? 그래서 요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항상 치역과 공역 중에 누가 더 크겠니? 공역이 더 크겠죠. 그래서 치역은 공역에 포함된다까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얘기들은 이제 조금 이제 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냥 자, 코드 도메인 뭐 이런 것들도 좀 알아놓으시면 편하겠네요. 자, 함수의 정역, 공역, 치역 찾아봐라는 문제니까 딱 한 번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자, 정역은 뭐다? 1, 2, 3이다. 공역은 뭐다? 1, 2, 3, 4다. 치역은 뭐다? 2, 3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에 정역, 공역, 치역을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y는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럼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맞아 안 맞아? 이 그래프는 x 땅 전 범위에 대해서 그래프가 그려진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건 정의역은 뭐라고 쓰셔야 되겠습니까?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 되어집니다. 이때 공역도 뭐가 되겠습니까? y값이죠. y값이 공역인데 y값인데 이 y값이 놓여있는 상태가 실수 전체죠.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치역은 뭐냐면 x값 하나당 대응이 되어지는 얘가 전범위에 다 있으니까 치역도 뭐가 되겠습니까? 실수 전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정의역 실수 전체, 공역 실수 전체, 치역 실수 전체. 이해되죠?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프 자체를 그렸을 때 y는 x의 제곱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잘 들어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정의역은 뭐가 되겠습니까? 정의역은 뭐가 된다? 자, 속으로 생각해봐. 자, 실수 전체가 되어지겠죠. 자, 공역은 뭐가 되겠습니까? 공역 역시 마찬가지로 실수 전체. 근데 치역은 뭐가 되겠습니까? 치역은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치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다르죠. 맞아 안 맞아? 공역은 y값 전체, 실수 전체에서 그래프를 그리니까 y는 실수 전체였었지만 실질적으로 대응이 되는 y값은 0보다 큰 쪽에서 막 크거나 같은 쪽에서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대답을 해봐. 이거 정의역 뭐겠니? 이거 정의역 뭐겠어? 말해봐. 정의역 뭐야? 그죠.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어지겠죠. 왜? 분수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공역은 뭐가 되겠습니까? 제한범위 없죠. 그래서 실수 전체가 되어집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제 다시 치역은 뭐가 되겠습니까? 치역은 뭐가 될까? 이거대 그래프를 그리면 y는 x분의 1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어지십니다. 이렇게 되어지시면서 y값 중에 누가 비어있지? 0이 비어있지. 그래서 치역은 뭐가 됩니까?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어지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닌데 가장 기본적인 매듭이니까 잘 보시고요. 자, 니네 입장에서 어떤 함수 두 개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된다. 어떤 뜻일 것 같아? 서로 같은 함수다. 무슨 뜻이야? 자, 말로 해봐. 유진이 서로 같은 함수는 무슨 뜻이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제 유진이가 한 얘기는 서로 같은 함수가 뭐니? 라고 쌤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뭐냐면 쌤, 대응 관계가 똑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저게 답일까? 답이 아닐까? 대응 관계가 같다. 답일까? 아닐까?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이 함수가 같은 함수인가 봐봐. x가 1, 2, 3으로 가고 y가 자 이렇게 1, 2, 3, 4가 이렇게 있어. 자 1이 2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2로 갔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선생님이 이제 볼게. x가 자 1, 2, 3이 이렇게 있어. y가 1, 2가 있어. 자 1이 2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2로 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는 함수를 f, 이렇게 가는 함수를 g라고 했을 때 f와 g는 같은 함수일까 다른 함수일까? 같은 함수입니까 다른 함수입니까? 다른 함수입니다. 선생님 전부 다 대응이 똑같은데? 근데 왜 다른 함수인가요? 왜 다른 함수냐면 공역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함수라는 건 잘 보세요. 서로 같다고 부르려면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고 그리고 대응 관계도 같을 때 그때가 같은 함수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의역도 다르고 정의역은 달라 공역도 달라 근데 대응 관계만 같아 그런다고 해서 같은 함수를 부르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같은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과 공역이 같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함수는 같다라고 표현하면 되지만 같지 않은 함수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서로 같은 함수는 두 함수의 관계식이 같은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역의 각 원소에 대해 두 함수의 함수값이 서로 같다는 뜻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좀 해 놓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fx는 x와 fx, gx는 x의 3제곱에 대하여 정의역이 -1과 1인 관계 속에서는 f-1과 g-1 값이 똑같은 값으로 가고 f1 값과 g 같으니까 이 관계 속에서는 같은 함수가 되어집니다. 맞죠? 그러나 정의역이 -1과 2의 관계에서는 얘가 틀린 값이 되어지므로 그때는 다른 함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의역이 같다라는 느낌 받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이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 자, 그냥 결론만 우리가 갑시다. 함수의 그래프가 되어지려면 뭐를 집어넣었을 때 그 그래프에다 뭐를 집어넣었을 때 수직선을 집어넣었을 때 교점이 몇 개여야 된다? 한 개여야 된다. 알겠죠? 잊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 중에 함수의 그래프를 찾아봐. 그러면 얘는 집어넣으면 전부 다 한 개니까 그래프 인정. 얘도 집어넣으면 이거 한 개니까 그래프 인정. 하지만 얘는 두 개니까 그래프 돼 안 돼?
안 된다. 이렇게 읽어내시면 된다고. 알겠죠? 자, 쉽게 갑시다. 자, 보시면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함수인지 판별하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 요 느낌이, 자, 이런 느낌으로 수직선을 넣었을 때 교점이 하나일 때 얘만 함수가 되어지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중에서 함수인 그래프를 모두 찾아보세요 그랬습니다. 자, 몇 번이 함수의 그래프야? 1번 함수의 그래프 맞아 안 맞아? 맞죠? 2번 아니고 3번 아니고 4번 맞아 안 맞아? 맞죠? 5번 아니고 6번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래서 답은 1번과 4번과 6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서로 같다를 나타내는 기호의 정리를 좀 해봅시다. 두 집합이 같다라는 건 A가 B 안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되어졌을 때 그때를 우리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집합은 같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A가 B 안에 포함되기도 하고 B가 A에 포함되기도 할 때 그때가 같다는 뜻이야. 이해하겠죠? 집합에서 같다는 저런 뜻입니다. 함수에서 같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정의역과 공역이 같으며 그것에 무슨 관계가 같다? 대응 관계가 같을 때. 알겠죠? 그럴 때가 함수가 같다라고 표현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함수의 정의에 해당되어지는 관계들인데 요 문제들은 이제 선생님이, 자, 문제는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다시 이제 어차피 풀어야 되니까, 자, 문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는 좀 이따가 마플 시너지나 뭐 이런 것들을 갖고 다시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 지금은 간략하게 이 단원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테두리에 대해서 쭉 한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가지 함수죠. 일단 1대1 함수죠. 1대1 함수란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르다. 맞아 안 맞아? 이걸 1대1 함수라고 하고, 1대1 함수의 표현법은 x1, x2가 같지 않으면 fx1, fx2가 같지 않다.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르다. 자, 이런 느낌이십니다. 그 1대1 함수의 판별법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x값이 서로 다른 것들을 가져가면, 즉 얘는 1대1 함수가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얘는 1대1 함수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얘도 1대1 함수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은 화살표를 받지 않는 놈이 있었다라는 거에 차이점이 있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이면서 뭐까지 되는 거죠? 1대1 대응까지 되어지는 겁니다. 맞아 안 맞아? 둘 다 1대1 함수인데 그 중에 얘는 1대1 대응까지 되는 거라고. 1대1 함수의 판별법은 우리가 뭘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수평선을 집어넣어서 교점이 한 개만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수평선까지 갑시다.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반드시 1대1 함수이면서 뭐의 개수가 같아야 돼?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화살표를 받지 않은 남은 게 있으면 돼야한데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지? 그래서 1대1 대응이 가장 까다로운 조건이다. 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판별이다. 자, 이런 느낌이 1대1 함수고, 1대1 함수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얘는 1대1 대응이 되어지는 거다. 이해하겠죠? 뭐 어렵지 않죠? 자, 지금 초반에 나와 있는 얘기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도 별로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없을 겁니다. 자,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등함수란 x값은 x값끼리 같고 x값이 들어가는 값과 나오는 값이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1이 들어가서 1이 나오고 2가 들어가서 2가 나오고 3이 들어가서 3이 나오는 함수. 뭐밖에 없다라는 거? y는 x밖에 없다라는 거. 알겠지? 저걸 항등함수라고 한다라는 거. 자, 항등함수에 대한 표현법들이나 이런 것들은 자, 또 이제 나중에 역함수일 때도 또 한번 나오기 때문에 자, 그때 한 번 더 설명하기로 하고, 상수함수죠. 상수함수. 상수함수라는 콘스탄트 항상 똑같은 거죠. 맞아 안 맞아? 모든 대응값이 하나의 숫자로 갈 때 그게 상수함수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여기서 상수함수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몇 개 만들 수 있니? 방금 이 문제에서 상수함수 몇 개 만들 수 있어? 3개 만들 수 있죠. 3개. 모두 A로 가는 함수, 모두 C로 가는 함수, 모두 D로 가는 함수. 몇 개의 상수함수가 나올 수 있다? 3개의 상수함수가 나올 수 있다. 상수함수를 그리면 수평선이 된다 라는 것까지 받아 놓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도 조금 빨리 뭐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되겠죠. 공역이 주어지지 않는 어떤 함수가 1대1 함수이면 치역을 공역으로 생각하여 이 함수를 1대1 대응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특별히 공역이 얼마다라고 주어지지 않으면, 그죠? 1대1 함수면 그냥 1대1 대응으로 봐도 된다. 무방하다. 이런 얘기까지 정리를 해 놓으시고, 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는 무슨 선? 수평선 되겠죠? 수평선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상에 수평선을 넣었을 때 교점이 하나가 되어지는 게 1대1 함수의 그래프가 되어진다. 이거 1대1 함수 아니죠? 1대1 함수 아니죠? 이거 1대1 함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수평선에 대한 얘기들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함수까지 쭉 되어 있는 거 또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쭉 넘어가셔서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들이 어떤 느낌인가 쭉 한번 먼저 총론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 단원이 이제 아까 어렵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어려운 문제들이 뭔가 있겠죠. 다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있죠. 이 절대값에 대한 얘기는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뭐 계속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정리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절대값의 종류는 이렇습니다. 원래 있는 y는 fx를 가지고 절대값을 붙여보면 몇 종류로 부를 수 있냐면 첫 번째 y는 f 절대값 x의 그래프로 붙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절대값 y는 fx다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y는 절대값 fx다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절대값 y는 f 절대값 x다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그래프의 개형을 다 그릴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거를 그때그때마다 다른 형태로 그리는 게 아니고 모두 똑같이 그립니다. 어떻게 그리냐? 자, 이처럼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그래프는 x의 양의 부분, 그러니까 x값이 양의 부분을 갖다가 뭐 하시면 되냐면 복사하시면 됩니다. 자,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좀 이따가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면서 보겠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y의 양의 부분을 복사하시면 됩니다. y의 양의 부분을 복사하시면 됩니다. y의 양의 부분을 복사. 자, 얘는 x의 음수 부분을 꺾어 올리면 됩니다. 꺾어 올린다. 자, 얘는 순서대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보세요. 처음에 출발인 함수가 자, y는 fx의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봅시다. 자, 얘가 y는 fx입니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1번을 그려볼게요. 자, 1번을 그리면 일단 y는 fx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그림 중에 x값이 양수인 부분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x가 양수인 부분입니다. 맞아 안 맞아? 저게 뭐가 된다고요? 복사가 된다고요. 그래서 w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w자가 뭐다고? y는 f 절대값 x의 그래프다. 자, 오늘 이거 딱 정리해서 모든 함수에 정확하게 동시에 저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 봐봐. 두 번째죠. 두 번째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 그래프가 뭐냐? 자,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y의 양의 부분, y가 양수인 부분이 뭡니까? 이만큼이 y가 양수고 이만큼이 양수가 되죠. 그 부분이 뭐가 된다고요? 복사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이 절대값 y는 fx의 그래프가 되어집니다. 이게 두 번째. 이해됩니까? 다음 세 번째 그래프 그려볼게요. 세 번째는 원래 있던 그래프의 모양이 이 모양이었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서 x축 밑에 있는 요만큼 있죠. 이만큼을 꺾어 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이 그래프, 이 그래프가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가 되어집니다. 되겠죠? 다음 네 번째 이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이 그래프는 순서대로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있던 그래프를 x의 절대값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이 모양이 일단 되어진다고 했죠. 맞아 안 맞아? 그리고 나서 이 모양 중에서 다시 y의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y값이 양수인 부분이 뭐가 되어진다고? 복사가 돼서 노란색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절대값 함수 그 모양의 2차 함수가 아니고 3차, 4차, 5차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그래프들은 전부 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지? 마지막 거 노란색만. 네, 노란색만 답이 됩니다. 그래서 꺾어 올리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뭐 이런 문제들을 다 지금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쌤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게 이제 함수의 그래프에서 이제 1단원에 대한 얘기죠. 이 함수의 그래프의 1단원이 사실은 저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이제 중요한 거죠. 저거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합성함수와 역함수. 자, 오늘 쌤이 사실은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거를 좀 빨리 끝냈습니다. 앞에 거는 누가 했든 간에 그냥 쉽게 다 할 수 있는 얘기들이야. 되겠죠? 근데 시험 문제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니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자세히 보시고 오늘 쌤이 목적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걸 이제 해줄 건데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기존에 어떻게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던 간에 자, 오늘 다 바꾸십시오. 어떻게 바꾸는지는 좀 이따가 쌤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될 얘기들, 자,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했죠. 아마 오늘 이제 언급을 할 내용 중에 처음 듣는 얘기들이 좀 많을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가 뭡니까? 합성함수죠. 합성함수 되겠습니까? 합성함수다. 자, 합성함수인데,
자, 우리가 이 합성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내릴 거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합성함수의 정의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돼 있는 x 보따리에 a, b, c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y 보따리로 갔을 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라고 부릅시다. a가 자 뭐 편의상 1, 2, 3이 있었는데 a가 1로 가고 b가 2로 가고 c가 3, 2로 갔다고 칩시다. 다시 이제 여기 g라는 함수가 하나 더 있었는데 얘가 이제 z라는 값에 여기가 이제 알파, 베타, 감마가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1이 알파라고 하고 2가 베타라고 하고 3이 감마라고 갔다고 생각합시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A가 결론적으로는 알파로 간 겁니다. B가 결론적으로는 베타로 간 겁니다. C가 결론적으로는 감마로 갔다는 얘기죠. 물론 중간에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었지만 이렇게 간 거죠. 그러면 A가 알파로 갔다, B가 베타로 갔다, C가 감마로 갔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고 했을 때 g.fx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이 도트라고 읽습니다. g.fx. 그러니까 fx 값에 처음에 a를 집어넣으면 즉 이런 얘기가 되겠죠? g 자 fa 값이 되어졌다가 fa 값은 1이 되어지니까 g1 값을 읽어 오시면 알파가 된다라는 순서대로 답이 나와지시겠죠. 맞아 안 맞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합성함수라고 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합성함수는 자 순서대로 읽으시면 자 이렇게 x값을 넣어서 y값에 걸쳐서 z값이 되어지니까 처음에 x에 만나는 함수 이 a에 만나는 함수가 f지 않습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f가 안쪽에 이렇게 먼저 만나고 x에 f가 먼저 만나는 거야. 그리고 그 만난 값이 다시 g를 만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합성은 뭐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계속 만들어 나가시면 f 도트 g 도트 h 도트 알파 도트 뭐 이렇게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맞아 안 맞아? 이걸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부른다는 거. 되겠니? 자 이때 합성함수가 성립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세요. g.fx라는 이 합성함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gfx 값이 되어지는데 자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함수에서 이거를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잘 봐. g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g를 가로를 열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가로 안에 들어갈 값은 g 입장에서 보면 무슨 값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x 값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맞아 안 맞아? x 값들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 함수를 fx로 만들어 버리면 이 fx는 x 값이 아니고 무슨 값이죠? y 값인 거죠. 결과니까 y 값, x 값이 넣어서 나오는 y 값.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합성함수가 되어지려면 f의 무슨 값이 y 값이죠. f의 y 값이 누구 값에 g의 x 값에 뭐가 돼야 됩니까? 포함돼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되겠습니까?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f라는 함수의 y값이 뭔가 생겼는데 그 y값이 5가 나왔어. 근데 g는 5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럼 합성함수가 성립하겠니? 성립하지 못하겠니? 성립하지 못하겠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가 뭐냐면 합성함수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 합성함수의 성립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일단 기본적인 거는 이런 얘기죠. g.f2가 무슨 얘기냐? 이거 해석할 수 있으면 돼. g.f2가 무슨 뜻이라고? gf2의 뜻이다. 근데 f2 값이 얼마니? f2 값 얼마야? 쭉 가서 보니까 c가 됐지. 그럼 얘는 뭘 구하라는 얘기하고 똑같니? gc 값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gc 값 얼마가 되니? 4가 되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다.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 이게 합성함수의 기본적인 뜻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죠. 여기서 보시면 gf1 값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F1 값은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니까 얼마가 되니? 5가 되죠. G5 값이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서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0이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된다고요. 되겠죠? 자,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이때 이 합성함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그럼 F.G와 G.F가 같냐? 다르겠지 당연히. 뭐의 다름이야? X를 누가 만나냐에 대한 얘기잖아. 먼저 얘는 누가 먼저 만나? G가 먼저 만나지. 얘는 누가 만나? F가 먼저 만나지. 그러니까 이걸로 교환 법칙이 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자, 그러나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그래서 H.G.F를 G.F를 먼저 계산하든 H.G를 계산하든 이 방향만 뒤집히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fx에서 x로 갔을 때 이게 이제 뭐가 됩니까? x를 집어넣었더니 x가 가는 함수.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항등함수죠. i는 항등함수. 그래서 합성 과정에서 항등함수가 포함되어 있다면 무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h 도트 g 도트 여기 이제 이렇게 fx 이렇게 x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이제 함수 자체로 따지면 항등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세 번째 함수는 그냥 뭐 해도 돼? 무시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합성함수의 성질 뭐 이런 것들은 자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시면 되고, 자 요거 한번 봐봐. 요거 요렇게 돼 있을 때 이 함수를 만들으랍니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일단 fx 함수가 제일 끝털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ex죠. 그럼 쑥 들어가면 얘가 그 다음에 뭐가 돼 있겠습니까? h 도트 g 몇 x가 돼 있겠어? EX. 그럼 이제 G, 여기다 EX를 집어넣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H 도트 몇 X의 제곱? 4X의 제곱 플러스 1값이 되어 있겠죠. 집어넣어.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돼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1값이 되겠다. 여기까지 오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괜찮죠? 자, 역시 마찬가지죠. 자, 요 값을 구해봐 라는 문제입니다. 자, 순서대로 H1값 구하세요. H1값이 얼마입니까? 3이죠. 그러면 무슨 값 구해야 돼? 그 다음에는 G3, F.2 G3 값을 구하시면 되죠. 근데 F.2 G라는 기계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3 그냥 다이렉트로 집어넣으시면 2, 3은 6 플러스 3이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9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된다고요. 되겠죠? 자, 이런 느낌으로 합성함수의 함수값 그 다음 결정하는 거 쭉 이제 나와지시죠. 합성함수의 계산 뭐 이런 거 나와지십니다. 자, 그러다가 자, 반복형 합성함수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선생님이 또 그것도 해볼 건데 자, 나오시겠죠? 자, 이렇게 쭉 되는 거 hx 여기 있다요. 요거 한번 구해볼까?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한번. 자, 지금 개념 익힘 5-1번에 있죠. 1번. 저 hx를 한번 구해보라는 문제가 있네. 저게 어떻게 구해질까라는 얘기죠. 요거. 선생님 f하고 g는 있는데 h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구해요? 자, 이런 느낌이겠죠. g에 뭐를 집어넣으면 hx를 집어넣으면 그게 뭐가 된다? fx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럼 g에다 hx를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hx를 집어넣은 거니까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h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게 fx가 뭐가 된 거니? 2x-3이 3이 되어지니까 마이너스 hx 값은 넘어가서 얼마가 되니? 2x-5. 그럼 hx 값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5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겠어?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hx 값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죠. 얘가 fx 값을 gx에 집어넣으면, 그지? fx 값을 gx에 집어넣으면, 자, 여기까지만 만들면 g 도트 fx의 값이 뭐가 되어지는 걸 알 수가 있니? g 도트 fx 값 이거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가로 열고 여기다가 2x-3 값을 다 집어넣고 플러스 2가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2x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5가 되지. 그걸 h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니까 h-2x 플러스 5값 얘가 뭐가 된 거야? gx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어졌다. 여기까지 됩니다.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hx를 만들 수 있냐? 요만큼의 값 마이너스 2x 플러스 5를 뭐로 치환해? t라고 치환해. 그럼 마이너스 2x 값은 넘어가서 뭐가 돼? t-5. 그럼 x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t-5가 되어지겠죠. 여기를 t로 봤으니까 ht는 이제서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럼 얼마가 돼? 2분의 t-5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얘가 2분의 t 마이너스 5 플러스 4가 되어지니까 ht 함수는 뭘로 바뀌니? 2분의 t-1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hx 함수가 뭐가 된다는 얘기죠? 2분의 x-1 이렇게 답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어진 함수 똑같이 만들면 되는데, 자, 한 문제만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 갑시다. 요거 있습니다. 보세요. 자, 요 문제 답이 뭘까 한번 써보자. 자, 한번 보세요 이거. 자, 이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이 문제의 답이 자, 써지나 봐봐. 자, fx는 2x-1이다. gx는 모든 함수 hx에 대하여 이거를 만족시킬 때 나한테 구하라는 건 g3 값이 지금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맞죠? g3 값. 그러니까 관계식은 지금 나한테 뭘 얘를 이렇게 알려줘서 자, 얘가 h 입장에서 보면 이 안쪽에 g 도트 fx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고 이게 지금 hx가 되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G3의 값을 구하랍니다. G3의 값. 그럼 요만큼이 뭐가 되셔야 돼? 3이 되셔야 되겠죠. 그럼 이 fx 값이 3이 되어지려면 EX 값은 4가 되니까 처음에 x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 그러니까 요 함수에다 x 대신에 2를 딱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h는 g는 fe 값은 3이니까 g3이 되어졌다가 얘는 무슨 값이 되어진가? h는 무슨 값? 2. 맞아 안 맞아? 그러면 hg3 값은 얼마가 된다? h2 값이다. 근데 h2 값인데 그
그 H2 값이라고 있으니까 G3 값은 결국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2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되겠죠? 자, 받아 놓으시고요. 자, 합성함수와 1대1 대응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도 이제 이것도 이제 채우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약간 조금 어떤 느낌으로 미로 찾는 느낌으로. 자, F1 값이 처음에 어디로 갔어? A로 갔죠. 그 다음에 GC 값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6으로 가 있다 표시되어 있죠. 근데 G.FE가 4를 만족할 때 F3 값 구하랍니다. 그러면 GFE 값이 뭐가 되셔야 돼? 4가 돼야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대1 대응이니까 F2, 즉 요 E 값은 A로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 B나 C 중에 가야 되겠지. 근데 만약 얘가 C로 간다고 하면 그럼 얘가 C가 되니까 GC가 뭐가 돼? 4가 되는 게 아니고 6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자, B로 가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F2 값이 B로 갔으니까 나머지 하나 3 값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C로 가야 되겠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F3 값은 어디로 간다? C로 간다. 그래서 이게 C가 돼야 되겠죠. 이해되니? 오케이. 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합성함수가 어떤 느낌인지만 좀 빨리 잡아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그래프에서 함수값 읽어오기. 자, 이런 얘기인데, 자, 이것도 이제 계속 반복형으로 FD 값 먼저 구해봐. FD 값은 쭉 가서 읽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FD 값. 이게 F니까. FD 값 얼마야? C가 되지. 그러니까 C로 바뀝니다. 그럼 FC 값 읽어. FC 값은 얼마가 되니? B가 되지. 그럼 FB 값은 얼마가 되니? A가 되어지겠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요건 어떻게 구할 거야? 요거는 F.fx 값이 뭐가 되는 걸 찾는 거야. A. 그러면 이제 먼저 여기를 별이라고 생각해봐. F에다 뭐를 집어넣어야 A가 되니? A 여기 있고 뭐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이 별이 뭐가 돼야 돼? B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fx가 뭐 되는 걸 찾으면 돼? B. 근데 F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B가 되니? C. 그러니까 답은 C가 되겠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약간 쉽게 우리가 정리가 좀 가능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죠? 자, 이거 한번 찾아봐. 자, 처음에 F1 값 얼마니? 5죠. 그러니까 5로 바뀌네. F5 값 얼마니? 3이죠. F3 값으로 바뀌네. 얼마가 됩니까? 3이다. 이해됩니까? 자, 이거 보세요. F.fx 값이 뭐가 되는 거 찾는 게 목적이야? 3이다. 됐죠? 그럼 여기다 별 집어넣어. 그럼 F는 얼마일 때 3이 나오니? 자, 봐봐. 3 나오는 게 뭐하고 뭐야? 3 또는 5가 되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fx가 뭐가 되거나 3이 되거나 또는 뭐가 되는 거? 5가 되는 거. 근데 fx가 3 되는 거 뭐야? x값이. 그죠? fx가 3 되는 거 뭐하고 뭐 쭉 갔으니까 뭐하고 뭐? 3하고 5. fx가 5가 되는 거 뭐야? 1이 되겠죠. 그래서 x값이 전부 다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이게 다 나타내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자, 마찬가지죠. 자, 똑같은 문제니까 생략하시고. 자, 여기입니다. 여기 봐, 이제. 합성함수의 그래프. 자, 요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배웠든 간에 다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봐봐.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나한테 그려보라는 얘기입니다.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인데, 지금 내가 그려야 될 게 이게 fx입니다. 근데 f.fx를 또 그리라지. 자, 잘 한 번에 딱 끝내자. 한 번에 연습을 좀 시킬 거야. 한 번에 끝내자. 그럼 내가 그려야 될 그래프는 f.fx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자, 이게 지금 fx의 그래프야. 근데 그 fx 안에 fx가 또 들어가지. 그러니까 처음에 요 밑에다가 들어가는 함수에 90도 회전된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90도 회전됐다는 얘기가 지금 이 그래프를 90도 x축이 이렇게 가기 90도를 회전시키면 얘가 2가 되고 쭉 가서 4가 되니까 이렇게 그리면 90도 회전시킨 거 맞아 안 맞아? 이해되니? 자, 그러면 처음에 요 x 노란색 네모가 안에 있는 이거니까 0부터 2까지 움직일 때 맞아 안 맞아? 자, 그래서 노란색 네모가 0부터 2까지 움직일 때 그때 그것에 의한 이 보라색 네모는 0부터 어디까지 올라가니? 4까지 올라가지. 맞아 안 맞아? 다시 한번. 노란색 네모가 0부터 2까지 움직일 때 처음에 안쪽에 0부터 2까지 움직일 때 y값이 0부터 어디까지 움직인다고? 4까지. 그 노란색 네모가 바깥에 있는 함수의 정의역이지. 그러니까 그대로 0부터 4까지 해당되는 그림을 그려.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지지. 됐어? 그 다음 다시 노란색 네모가 2부터 4까지 또 전진하면 2부터 4까지 전진하면 그때 보라색 네모는 4에서 어디로 떨어지니?
0으로 이제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출발한 이 모양을 여기다 다시 하나 더 그려. 이게 답이야. 어떻게 그런지 알겠어? 안에 들어가는 함수를 몇 도 회전시켜서 90도 회전시켜서 x값이 진행할 때 y값이 어떻게 진행한지를 보고 그 y값에 해당되어지는 걸 x값으로 바꿔서 그래프 불러오시면 된다고. 알겠죠? 자, 다시. 자, 봐봐. 요거죠. 한 번밖에 안 가르쳤지? 요 그래프 그려봐. 자, 요 그래프를 그려봐. 자, 일단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안쪽에 봐봐. 안쪽에 들어가는 함수를 몇 도 회전시켜서, 그러니까 여기가 y축, 여기를 무슨 축으로 보면 돼? 그러니까 이 들어가는 함수가 이거지. 저 함수를 여기다 이렇게 90도 회전시켜서 그리라고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0이고 1이고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 2. 여기는 2가 되니까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는 그래프. 맞아 안 맞아? 이해됐지? 자, 이제 답수로 가자. 답. 자, 답 쓸 건데 답 어떻게 쓰나 봐봐. 자, 내가 그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야? f.gx지. 자, f.gx 그래프를 그린다. 자, 안쪽에 있는 노란색 네모 이해됐니? 노란색 네모가 0부터 1까지 움직일 때, 즉 0부터 1까지를 먼저 그리자. 됐니? 그때 y값. 자, 그때 자, 연두색 네모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올라오니? 0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V자 그래프를 여기다 그냥 그리면 된다고. 이렇게 A 여기다가 이렇게. 이해됐어? 그 다음 다시 노란색 네모가 1부터 2까지 전진할 때 맞아 안 맞아? 그때 연두색 네모는 어떻게 돼? 2부터 어디까지 떨어져? 2부터 0까지 떨어지지. 그 2부터 0까지 떨어지는 그림을 이렇게 출발해서 그리면 된다고. 이렇게. 이게 지금 뭐가 돼? 합성함수라고. 이해됐니? 지금 뭐 집중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모르겠어 이러지 말고. 그지? 지금 터득하자. 지금 f.gx의 그래프를 그릴 때 안에 들어가는 걸 몇 도 회전시켜서 그려? 90도. 되겠죠? 내가 장담하는데 요 수업 끝나고 나서 선생님 합성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라는 말 나올 거야. 무슨 말?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 이렇게 안 가르쳐. 아마 지금 미리 배운 사람도 알겠지만 이렇게 그리라고 안 한다고. 점 찍어서 그리든지 다른 방법으로 알려준다고.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라고. 알겠지? 자, 머릿속에 저장해. 빨리 저장하고 익숙하게 한 다음에 요 문제 답 써봐. 이거 뭐야 이거? 문제 어디 갔냐? 야, W자니까 이게 답이겠죠? 3번. 자, 요거 해봐 이제. 이거 해봐. 이제 답 나와야 돼. 이제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해봐. 이제 그릴 수 있어야 돼. 뭐 못 구하면 이제 모양. 일단 요 밑에다가 G 밑에다가 누구 그려놔야 돼? G 밑에다가 90도 회전하면 그려야 되지. Y축, X축. 맞아 안 맞아? 자, 얼마의 분기점? 1이죠. 1점에서 왼쪽으로 1만큼 높이에서 이렇게 가는 거 하나. 맞아 안 맞아? 이렇게 하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1점에서 오른쪽으로 3만큼 띄워서. 맞아 안 맞아? 3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채워서 이렇게. 맞아? 자, 이제 봐봐. 그래프 그린다. 나 무슨 그래프 그린다고? G.fx. 맞아 안 맞아? 자, 노란색 네모가 그죠? 어디서부터? 저기서부터 1까지 올 거야. 1까지 그릴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런데 그때 연두색 네모는 얼마야? 1로 딱 국한돼 있지. 그럼 1이면 1일 때는 뭐야? 1이지. 그러니까 1일 때 전부 다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전부 다 얼마란 얘기야? 이해됐니? 됐어? 다시 봐봐. 노란색 네모가 저 뒤에서부터 어디까지 그릴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릴 거야. 여기까지 그릴 거라고. 근데 그때 연두색 네모는 전부 다 얼마야? 1 하나밖에 없지. y값은 1이잖아. 근데 이제 함수에서 1을 딱 찍으면 이 1값이 얼마야? 1이죠. 1. 그러니까 1이 쭉 그려져서 온 거야. 그러다가 노란색 네모가 1부터 오른쪽으로 그려나갈 거야. 근데 그때는 전부 다 얼마야? 3이죠. 3도 얼마야? 1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 수평선 그리면 답이야. 그 답이 몇 번이라고? 얘가 답이라고. 이해되나? 이 그래프를 못 그리면 진짜로 큰일 납니다. 자, 봐보세요. 자, 니네 요 문제 봐봐. 이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거 봐봐.
f.fx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지. 그러니까 요거의 합성함수를 그려가지고 얘가 뭐 되기를 원하는 거야? 0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보면 이제 어떤 느낌으로 푸냐면 봐봐. f.fx 값이 뭐 되는 거 원하는 거라고? 0 되는 거 원하라고. 그럼 요 별이죠. 그러면 별이니까 일단 f 별이 0 되는 건 별이 얼마가 돼야 0이 돼? 마이너스 2 또 0 또 얼마? 2. 그러니까 fx 값이 뭐가 되는 거 찾으면 돼? 마이너스 2 또 fx가 뭐가 되는 거 찾으면 돼? 0 또 fx가 뭐가 되는 거 찾으면 돼? 2. 그럼 이게 fx 그래프지. 그럼 f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얘는 없어. fx가 0 되는 거 몇 개야? 쭉 그러니까 몇 개? 3개가 나왔지. 근데 그게 뭐야? 마이너스 2, 0, 2. 맞아 안 맞아? 그 다음 fx가 2가 되는 거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4. 맞아 안 맞아? 이거 다 더하라지. 그리고 다 더니까 얼마가 돼?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이해됐어? 자 됐죠? 자 잘 들어. 잘 쫓아와봐.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f.fx가 뭐 되는 거 찾아야 돼. 자 여기다 뭐 집어넣어? 별. 그죠? 그러면 f별이 0이야. 그럼 별은 뭐야? 마이너스 2하고 이게 또 하나 있지. 요게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f별 값. 그러니까 fx 값이 뭐 되는 거나 마이너스 2 되는 거 하고 fx 값이 뭐 되는 거 찾아야 돼. 맞아 안 맞아? 근데 f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지. 그러니까 x값이 얼마라는 거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알파인 거 찾아야 되지. 알파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양수지. 양수에 그러면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오지. 맞아 안 맞아? 그 2개가 하나가 m이고 하나가 n이라고 생각해보자. 이해됐니? 그러면 이 m하고 n을 더하면 얼마가 돼? 가운데 거의 2배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m 플러스 n 값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그리고 얘하고 있으니까 더하면 얼마가 돼? 이렇게. 이해돼? 이해돼? 자 일단 자 요 문제들이 좀 더 어려운 문제로 가볼게. 봐봐. 이제 이게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보면 f.fx 값이 뭐 되는 거 찾아야 돼? 1 되는 거 찾아야 되지. 그럼 일단은 그래프를 쫙 먼저 그려. 그럼 0부터 2까지는 뭐 쫓아와야 돼? x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 올리면 얘가 얼마까지 올라가니? 자 그래프 하나가 이렇게 생겼지. 됐니? 그 다음 x마 4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돼? 4,0이지. 그리고 2 집어넣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야? 4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지. 됐어? 근데 요것이 뭐 되는 거 찾으래? 1 되는 모든 x값의 합을 구하라지. 잘 봐봐. 아까대로 똑같이 풀면 f.fx 값이 뭐 되는 거 찾아야 돼? 1 되는 거 찾아야 되지. 그리고 이거 뭘로 바꿔? 별. 그러면 f 별이 1 되는 거 찾아야 되지. 찾았더니 여기하고 뭐하고 뭐가 나와? 알파 베타 나오지. 그럼 알파 베타 값 찾아서 다시 fx 값이 뭐 되는 거? 알파 되는 거. fx 값이 뭐 되는 거 찾아야 돼? 베타 되는 거 찾아야 되지. 이런 느낌 알겠지? 방금 전에 풀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봐봐. 나 f.fx의 그래프를 그려버릴 거야. 자 봐. 그럼 요 상태에서 안에 들어가는 함수 몇 도 회전? 그럼 90도 회전이니까 y축 여기 x축이 되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4에서 끝나 있고 이쪽도 4에서 끝나 있고 가운데 얼마가 있어? 2가 있지.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이제 그리자. 뭐를? f.fx. 자 이제 봐봐. 이제 쭉 갑니다. 갑니다. 노란색 네모가 0부터 2까지 갈 때 0부터 2까지 갈 때 연두색 네모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어디까지 올라가? 4까지 올라가니까 제가 솟구쳐 올라가지. 요 모양으로 그대로 가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아 안 맞아? 자 여기 얼마야? 4. 여기 얼마야? 1. 맞아 안 맞아? 자 그 다음 가봐. 노란색 네모가 2부터 4까지 전진하지. 그럼 연두색 네모가 4부터 떨어지지. 떨어져도 이 모양 그대로 가지. 그러니까 얘가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아 안 맞아? 자 이게 무슨 함수야? f.fx지. 그게 가운데다가 뭐 하나 짝 그으면 돼. 1. 맞아 안 맞아? 그럼 잘 봐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해 되겠지? 요 가운데 얼마 있어 지금? 3 있지? 그럼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면 얼마가 돼? 2. 감마하고 델타를 더하면 얼마가 돼? 6. 더하니까 얼마가 되겠어? 답은? 8. 이게 답이 8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왜 이렇게 가르쳐? 왜 합성함수 그래프로 가르쳐? 빨리 풀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쌤 요거 빨리 풀으라고 가르쳤는데 합성함수 그래프를 늦게 그려. 그럼 뭔 의미가 있어? 뭔 의미가 있어? 그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지금까지 그리던 방법대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빨리 그리라고 이렇게 가르쳐드리는 거야. 근데 지금도 오래 걸리지. 왜? 집중해라. 이걸 이해를 못한다는 것도 웃긴 거야. 자 봐봐.
발전 문제 358번. 이거 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라는 뜻은 아니고 이거 격자가 나왔으니까 y값이 나올 땐 편해. 어떻게 푸냐? 똑같아. 방법. 봐봐. 별표 쳐. 됐니? 그러면 F별이 뭐 되는 거 찾으면 돼? 쭉 쫓아가. 그럼 얼마가 있어? 6. 또 쫓아가 얼마가 있어? 또 쫓아가 얼마가 있어? 또 쫓아가 얼마가 있어? 17. 맞아 안 맞아? 근데 별이 뭐야? xx 플러스 2야. 그게 얼마가 된다고? 6, 11, 15, 17. 맞아 안 맞아? 자, 잘 들어 이제. F가 6 되는 거 찾아. 6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럼 얼마하고 얼마야? 8하고 16이지. 그러니까 x 플러스 2가 뭐하고 뭐 되면 돼? 8하고 16. 그럼 x값은 얼마가 돼? 6하고 얼마가 돼? 14. 맞아 안 맞아? 근데 x는 2보다 크고 19보다 적을 때래. 그럼 여기 안에 있어 없어? 없으니까 답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 되겠니? 다음 요거로 가봐요. 11로 가. 11. 그럼 11 있어 없어? 자, 15 있어 없어? 17 있어 없어? 뭐야 이거? 답이 없네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와 아니 실근의 개수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 그러니까 단 x가 2보다 적거나 x는 19보다 적을 때 fx는 음수이다라고 돼 있는 거고 이 범위를 찾으라는 게 아니고 요런 이 그래프가 요 밑으로는 음수고 음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x값 뭐하고 뭐니? 6하고 14 몇 개야? 2개고 더하면 얼마가 되니? 20. 답은 1번이죠. 이렇게. 됐어? 오케이. 자, 합성함수가 왜 어렵냐? 저런 느낌 때문에 어려웠어. 자, 문제 하나 바꿔볼게. 잘 봐. 자, 문제 이제 진짜 이제 문제 이제 이거 풀어야 돼. 자, 이거 맞춰야 돼. 자, 이거 못 맞추면 선생님이 오늘 지금 막 진짜 이렇게 언급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 자, fx가 이만큼, gx는 얼마큼이냐면 자, 2x 플러스 a가 있다. x에 대한 방정식 f.gx가 fx의 이것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되냐면 잘 들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실근 개수가 2가 되도록 a 값을 구해봐. 얼마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정수 a의 개수. 자, 이 문제를 이해한 사람은 굉장히 쉽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느낌인가 보여드릴게요. 잘 봐. 잘 봐. 자, 보세요. 지금 이 바깥에 F라는 기계 있지. 여기도 F라는 기계 있지. 그럼 이게 같아지려면 눈에 보이는 게 하나 있지. GX가 뭐가 되면 돼? X가 되어지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아, 선생님, 그러면 얘가 되는 거니까 GX 함수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맞아 안 맞아? 그리고 Y는 X니까 Y는 X는 하나 긋습니다. 이렇게. 됐니?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교점이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이게 아까 별이라고 했다고 했지. 별. 그지? 그럼 별값이 x가 되어지는 건 별값이 이 별값 이 f별이 x가 되는 게 별이 x가 되는 거 찾는 건데 별이 x하고 만나는 게 여기하고 여기지. 그럼 다시 g가 뭐가 되는 거 찾아야 돼. 얘하고 얘가 되는 거 찾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수평선을 딱 넣어서 만나보면 교점이 또 생기네. 이렇게. 맞아 안 맞아? 그럼 교점이 몇 개가 되니 총? 4개가 되지. 근데 교점이 몇 개가 되기로 원해? 2개가 되기로 원하지. 그러면 이 y는 x가 원래 있던 gx하고 처음에 어떻게 돼야 되겠니? 이렇게 접해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하나 있고 옆으로 쭉 그으면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몇 개가 되겠니? 2개. 그래서 얘하고 y는 x를 딱 집어넣었더니 b의 제곱 자 봐봐. x의 제곱 넘어가니까 플러스 x 플러스 a 값이 0이 되어지는데 얘가 접해야 돼. 그러면 b의 제곱 1 마이너스 4ac가 뭐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a 값이 얼마가 되셔야 됩니까? 4분의 1 값으로 갔었을 때 그때가 뭐가 돼? 접할 때야. 이해됩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그지? 근데 그 문제 줘보자. 그지?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을 거야. 봐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해봐. 이런 문제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렇게 접할 때는 A 값이 뭐가 되어버려? 4분의 1이 되어졌지. 그러니까 더 이상 있어 없어? 없을 때.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 이렇게 가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 값은 없다는 얘기야. 순수하게는 1대1 대응이 되어지는 함수야. 지금 무슨 말이야? 여기 gx 값이 곧 x 값이 되어지는 함수 f에다가 g를 딱 했었을 때 f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봐봐. 자,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다 딱 gx를 집어넣어봐. 그럼 뭐가 돼? gx의 제곱 마이너스 2g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맞아 안 맞아? 얘가 다시 뭐가 돼야 돼? fx가 돼야 되겠죠. 얘가 지금 뭡니까? fx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함수가 뭡니까? gx 마이너스 3 g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진 함수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fx가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함수 자체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라는 얘기는 요거를 합성함수를 하고 원래 있던 그래프하고 교점이 몇 개가 되셔야 돼? 2개가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다시 잡아봐.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가볼게. 어떤 함수가 이렇게 가는 함수가 하나 있어. 얘가 fx야. 됐니? 그 다음 얘가 gx야. 이렇게 gx가 있다고 쳐봐. 근데 f.gx가 다시 fx가 됐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fx와 얘가 1대1 대응이면 그냥 gx하고 누가 같은 거 찾으면 돼? x가 같은 거 찾으면 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gx하고 x하고 같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보세요. 이거 잘못 썼네. 여기가 gx가 되고 얘가 x가 되니까, 그럼 gx가 x가 같다는 얘기는 이 점하고 이 점이 교점 맞죠? 근데 만약에 얘가 1대1 대응이 아니면 gx하고 x가 같아지는 값이, 높이가 같아지는 값이 여기 말고 여기 또 있죠. 다음에 여기 말고 여기 또 있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g 알파 값이 얼마야? g 알파 값이 얘가 되죠. 그지? 그러면 그 높이에서 딱 f, 여기가 만약 k라고 하자. 그러면 fk 값은 뭐하고 똑같아? fk 값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러니까 4개가 되어진다고. 4개. 이해됩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몇 개가 되어지기를 원하냐면 2개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야. 2개. 그러니까 여기 지금 f에다가 얘를 집어넣었을 때, 즉 f에다가 g를 집어넣었을 때 f.gx 값이 다시 fx가 되어지는 요 값이 2개가 되어진다라고 했으니까 gx하고 x가 같으면 돼. 근데 gx는 뭐야? 2차 함수지. 얘는 y는 x지. 근데 얘가 요렇게 붙어 있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하나 만나고 요렇게 그으면 여기서 하나 더 만나지. 그러니까 몇 개를 만나겠습니까? 2개가 만나시겠죠. 그리고 나서 그 정수 A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결국은 얘가 뭐가 되셔야 돼? 무조건 접하셔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게 접하지 않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접해야 이쪽으로 갔을 때 얘가 교점이 2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 자체는 얘가 접할 때보다 위로 올라가면 교점이 이렇게 생겨서 총 몇 개가 되니까 4개가 되어지니까 접할 때 A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게 1대1 대응이 아닐 때의 개수야. 오케이? 그죠? 자, 요거 조금 다른 사람들 표정들을 보아하니 네가 뭔 말하는지 난 모르겠다, 포기다, 이런 느낌으로 쳐다보고 있네. 자, 지금 보면 지금 어떤 책이 됐든 간에 그래프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 그리는 과정을 써주랍니다. 뭐 그런 문제들은 놔두시고, 자, 한 번만 더 들어가 볼게. 자, 어떤 부분으로 들어갈 거냐면, 자, 아직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익숙치 않은 상태에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터프 문제. 자, 요 문제. 자, 봐봐. 자, 593번 문제입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다시 언급을 해볼게. 자, 요 문제 봐봐. 자, 요 문제 답 찾아봐. 이게 뭔지.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래. 이거 찾아봐. 이거 찾아봐. 자, 집중하시고. 뭐 방법은 뭐 어떤 방법을 써도 좋은데 찾아봐. 자, 얘가 마이너스 5로 끝날 때와 fx로 끝날 때의 차이점을 보여드릴 테니까 찾아봐. 이거. 자, 답 뭐야? 답 나오신 분 언급해봐.
자, 일단 이 문제는 답은 유진이가 냅니다. 저요? 네. 지금 일단 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답을 일단 지금 이 순간까지는 낼 수 있는 사람이 유진이. 그죠? 다음 시간이 되면 전부 다 완벽하게. 자, 나린이는 벌써 답이 나왔나 보네? 그지? 그러니까 답을 지금 답 얼마?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일단 답 내는 것도 중요한데 합성함수의 그래프도 한번 그려봐. 합성함수의 그래프도 한번 그려봐. 합성함수 그래프 뭘 그리라는지 알지? 지금 요 그래프의 합성함수를 그리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바깥에 있는 게 이 함수잖아, 그지? 그럼 안에 있는 함수도 뭐가 돼야 돼? 요 함수가 돼야 되지. 근데 그 함수를 몇 도 회전시켜야 돼? 자, 90도 회전시켜야 되니까 모양이 이렇게 생겼겠죠.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요 형태에서 자 f.fx의 그래프 한번 쌤이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졌나 봐봐. 봐봐. 그러면 f.fx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럼 안쪽에 있는 게 노란색 네모지. 그럼 노란색 네모가 어디까지? 저쪽에서부터 어디까지 오겠냐? 2까지 오겠지. 2까지. 맞아 안 맞아? 2까지 쭉 올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때 y값은 어떻게 되니? 무한대에서부터 어디까지 떨어지니? 9까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저 뒤에서부터 어디까지 떨어진다고? 마이너스 9까지 떨어진다. 오늘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냐? 요렇게 생긴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요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갖고 마이너스 9까지 딱 올라가는. 맞아 안 맞아? 여기까지. 됐니? 근데 이제 그 다음 거는 그래프 뭐 안 그려도 되죠? 왜? 이렇게 가면 반대로 올라가니까 똑같은 거 하나 더 그리면 되잖아. 이렇게 더블유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거기다 대고 뭐를 집어넣으래? 얼마를 집어넣으래?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래. 얘가 마이너스 5다 말이야. 마이너스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 마이너스 5를 집어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값이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 여기 하나 있고 맞아 안 맞아?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얘들을 다 더한 값이 얼마가 되어지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라고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요런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가운데 얘가 얼마인지 이거 두 배 값이 이 문제에 뭐가 되겠습니까? 답이 되겠다. 이런 얘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요런 느낌의 문제가 지금 여기서 오시면 얘가 별이 되는 거야. 이렇게 F별. 그럼 F별 값이고 F별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 딱 찾아보시면 봐봐. 자, 하나는 0이고 하나는 얼마야? 4죠. 그러니까 fx가 뭐 되고 뭐 되는 거 찾으면 돼. 0 되고 fx가 뭐 되는 거? 4 되는 거. 그럼 fx가 0 되는 거 여기 있지. 여기를 알파하고 베타라고 놓는 다음에 그 가운데 누가 있어?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일단 얼마가 돼야 돼? 4. 이해돼 안 돼? 그 다음 또 이렇게 지나가면 4가 지나가서 감마하고 델타인데 그 가운데 또 누가 있어? 2. 그러니까 감마하고 델타를 더해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4. 두 개 더 하니까 얼마가 돼? 8. 이렇게. 이해됩니까? 근데 요건 지금 뒤에가 뭐로 끝난 상태야? 숫자로 끝났지. 그럼 이거 숫자로 끝난 거 말고 봐봐. 숫자로 끝난 거 말고 숫자로 끝난 문제가 저런 느낌이라면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냐? 숫자로 끝나지 않는 문제. 자 보세요. 자, 그 문제는 조금 뒤에 이제 좀 어려운 문제 축에 자, 아까 그 문제 잘 봐놓으시고 숫자로 끝났어. 아까는. 자, 그럼 이제 요거 어떻게 구할 거냐고. 요거. 아, 여기 있다요. 자, 이런 문제.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거 봐봐.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일단 가본 조건이 의미하는 건 뭐야? 이거 1대1 함수란 뜻이야. 그죠? x값 하나당 y값 하나씩만 가져가야 되니까 fx 함수는
수평선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자, 이거 어떻게 해 이제? 1부터 3까지일 때 f.fx, fx-2x와 같은 값을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약간 좀 다른 느낌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어볼 때 선생님이 좀 잘못 물어봤죠. 가르쳐준 문제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근데 풀 수 있다고. 일단 x에서 y로 가는 거는 x 보따리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1, 2, 3, 4, 5, 6, 7 맞아 안 맞아? y 보따리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 1, 2, 3, 4, 5, 6, 7. 그래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불러? f라고 부르자고. 맞아 안 맞아? 근데 이게 1대1 대응이래. 오케이? 1대1 함수래. 자, 역시 마찬가지로 합성을 시키면 또 하나 더 만들어줘도 여기도 뭐가 들어가 있겠어? 맞아 안 맞아? 얘도 f야. 맞아? 자, 근데 1부터 3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무슨 값이 돼? f1 값이 되겠지? 근데 그 f1 값이 이렇게 되어져서 뭐가 되겠습니까? f1 값이 되어지는데 그 값은 f1 값 마이너스 2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니? 그럼 생각해봐. f1 값이 1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왜? 그럼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1 값이 되지. 그럼 마이너스 1 값이 있어 없어? 없네. 그럼 f1 값이 2가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럼 f1 값은 최소 뭐부터 돼야 돼? 만약에 f1 값이 3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f1 값이 3으로 가면 여기는 얼마가 나오니? 1 나오지. 그러면 여기 f1 값은 3이니까 f3 값은 어디로 가야 돼? 1 나오셔야 되겠죠. 맞아 안 맞아?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f2 값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f2 값은 f2 값 집어넣어봐. 2 집어넣으면 이 값은 역시 마찬가지로 3 이상으로 가야 되겠지. 그럼 만약에 f2 값이 4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는 f4 값은 얼마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4-2니까 얼마가 돼? 2가 되겠죠. 근데 f4 값은 다시 어디로 간다고? 2로 간다고. 맞아 안 맞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요런 형태로 쭉 가서 나중에 얘가 뭐가 되셔야 돼? 1대1 대응이 되셔야 돼. 하나씩 다 가져가셔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 그 다음에 5값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f4 값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f4가 2로 갔으니까 그럼 여기 이제 집어넣었을 때 이제 또 3값 집어넣었죠. 3값 집어넣으면 1로 가니까 3값 집어넣어봐. 그럼 f3 값이 1 집어넣었으니까 f3 값 집어넣으면 여기 3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럼 3 집어넣는데 3이 1로 갔어. 1마 6인데 마이너스가 나와. 돼 안 돼? 이 그림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저거의 관계를 이렇게 왔다 갔다를 시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1, 2, 3은 무조건 누구의 관계를 만족하게? 요 관계를 만족하게 가셔야 된다고. 이게 그래프가 주어진 거면 합성함수를 그리면 되는데 그게 없었을 땐 대응점을 전부 따져봐 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F1 값하고 F2 값하고 F3 값이 전부 다 커야 되니까 쉽게 생각해서 3 집어넣는 것도 하면 너무나 쉬웠지. 3 집어넣으면 얘가 6이 되지. F3 값은 어디로 가셔야 되겠니? 7로 가야지. 7. 맞아 안 맞아? 그래서 F3 값은 어디로 간다고 정해졌다고? 여기서부터 딱 정해진 거야 이렇게. 그러면 F3 값이 7이지. 그럼 이제 나왔지. 그럼 F7 값은 얘가 얼마가 된다고? 1이지. 그럼 F7 값은 어디로 가야 돼? 1 이렇게.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값 집어넣어봐. 이 값 집어넣으면 얘가 4가 되니까 F2 값은 누구하고 누구 중에 나와야 돼? 5하고 6 중에. 됐니? 그래서 이제 자, 또 때려봐. F2 값이 만약에 5와 6 중에 6으로 갔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얘가 6이 되어지니까 F6 값은 얼마가 됩니까? 2가 되죠. 2. 그죠? 2가 됩니다. 이렇게. 되셨나? 자, 그러면 F1 값, 1값은 이제 3보다 큰 값이니까 만약에 F1 값이 5로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F5 값은 5 빼기 2가 되니까 얼마로 가? 3으로 가겠죠. 이렇게. 자, 이해되셨어? 그래서 크로스에서 오시고 이것만 누구한테 가시면 되겠니? 자, 이렇게 되어지시면 단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래서 결국은 F2 값은 얼마라는 거 알아냈고 F2 값 얼마? 6이다. F3 값 얼마? 7이다. F4 값 얼마다? 4다. 답이 얼마다? 17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문제야. 되겠죠? 근데 이 함수가 이래서 어렵다고 나중에 니네 문제 풀면서 저런 문제들이 계속 우리한테 이제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문제가 되실 거야. 자, 함수가 다시 돌아오는 함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네.
자, 조금 아니다. 바로 저거를 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네. 자, 합성함수에 일단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들, 요런 문제들은 조금 정리가 되기를 바라고,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좀 찝찝하지. 지금 잘 그리고 있는지 못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까 그려봤죠? 여기 있다. 자, 니네 요 589번 답 한번 써봐. 자, 요거. 자, 589번. 자, 이거 답 한번 써봐. 이거. 자, 요 문제 답을 쓰면은 이제 오늘 배워야 될 것들은 제대로 다 배운 거라고 생각할게. 자, 589번. 유진아, 이거 끝소리까지 유리함수, 무리함수 또 넘어가라. 네. 미리 싹 넘어가 버려. 자, 이거 답 써봐. 일단 1번은 맞아 틀려. 자, F1 값 집어넣으면 F1 값이 2가 되고 F2 값은 0이 되니까 기억은 맞았지? 자, 기억은 맞았다. 자, 니은 번은 그죠? fx는 x라는 건 fx하고 y는 x하고 교점을 의미하는 거지. 그 교점이 몇 개야? 여기하고 여기가 돼 있겠죠. 그지? 실근의 개수는 2개이다. 맞았어. 됐죠? 이렇게 푸는 거 맞아. 다음 디귿번은 디귿번 실근의 합은 8이다. 디귿번. 내가 아까 알게 드렸어. 이거 아까 쌤이 이거 강조하다가 지금 니네가 좀 눈빛이 이상해서 쌤이 돌아갖고 온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봐봐. 지금 이거 보고 가. 지금 보시면 얘가 무슨 얘기냐면 바깥에 이게 똑같으니까 안쪽 게 이거다. 그러니까 fx는 뭐라고 쓰면 돼? x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봐봐. 그러면 이게 x를 딱 했으니까 근이 누구하고 누구 얘하고 얘가 나왔지. 요걸로 끝이 아니라고. 여기서 무슨 선을 그어? 수평선을 그으면 만난 점이 하나 더 생기지. 그러니까 총 답이 얘하고 그 다음 얘하고 얘라고.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그럼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면 이거 대 2배 되니까 얼마가 돼? 4. 0하고 4를 더하면 당연히 얼마야? 4. 그러니까 더하면 얼마가 돼? 8. 그래서 맞은 거라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 얘기를.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그죠? 지금 중요한 게 뭐야? 지금 여기서 fx가 되어졌다. 이 얘기에서 f와 fx가 만났을 때 실근의 합 fx를 구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얘하고 얘의 교점만이 답이 되는 게 아니고 교점의 수평선이 만나는 점이 다시 뭐가 된다? 근이 되어진다. 알겠니? 되겠죠?